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오늘도 지수와 개별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의 중요한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4일간 지지가 나오고 2.5% 상승, 지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1.7%가 올랐는데 이날 올랐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10년물 금리랑 2년물 금리, 단기 금리 움직임이랑 달러 지수를 봐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보면 10년물 금리가 다시 4.5로 오르는 모양이 나오는데 증시가 올랐다. 그래서 이 부분은 NFP가 나오기 전인데도 오른 부분이 꼬름하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을 때 요거에 좀 환호하기보다는 좀 꼬름한 부분이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고 멤버십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대로 저 어제 맵타 컴퓨팅 소식과 함께 좀 반도체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들 그 거래량과 이걸 그 캔들을 좀 보시면은 좀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본주로 모아가는 그 장기적으로 제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본주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낫다라고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10년물에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NFP 나오잖아요. 그래서 MFP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베센트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미리 반영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튀지만 않으면 됩니다. 더 튀지 않고 눌리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안도하고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횡보 상승,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강한 상승이 아니라 적당한 횡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수를 설명을 드릴 때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상승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상승폭보다는 더 강하게 올랐고요. 이 구간에서 마지막 쐐기 형태 이후에 네, 횡보 또는 횡보 조정이 나올 거다. 6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일단은 횡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차라리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으면은 이 7월에 실적, 2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좋게 더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횡보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NFP가 시장의 안도 랠리를 한 번 더 만들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요 구간에서의 지지가 나온 상황에서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센딩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구간을 다시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네, 좀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요 부분에 저는 트리거는 지금 관해서 NFP가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해서 좋게 반응한다고 해서 이제 막 강한 랠리 시작이야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좀 안도 랠리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이제 뭐 FOMC랑 기업 실적들을 보기 위해서 약간의 상승과 이렇게 되돌리면 횡보 상승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승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저는 2분기 실적이 이 시장에서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최근에 마이크론이 100 점도 아니라 120 점도 아니고요. 150 점짜리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1250에 탑을 만들고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다른 기업들은 150 점짜리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마이크론만큼 올라온 기업들이 많거든요, 반도체는. 실적이 나왔을 때 되돌림, 이 실적 이후에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됩니다.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7월 실적을 보고서 증시가 막 강하게 다시 오른다기보다는 한번 좀 하방으로 때려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 간의 편차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에 이제 시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반도체나 그 외에 좀 많이 실적이 미리 반영돼서 올라온 것들은 150 점, 막 200 점짜리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좀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좀 그런 경계 안에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지수 투자도 엔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 캐펙스가 늘리면 반도체 인프라한테는 좋죠. 그래서 지수를 떠받칠 수 있는 수급이 반도체 인프라에 들어갈 거고 캐펙스를 좀 줄이거나 이런 어제같이 메타 컴퓨팅 늘리는 소식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수익을 좀 더 챙겨가는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하이퍼스케일러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빅테크 쪽으로 수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순환매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I 사이클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끝날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환이 돌면서 이 지수 자체에는 일정 수준 이상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이 하락을 두 개 다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수 투자도 괜찮다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은 270, 80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해도 되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도 반등은 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아가는 부분, 그다음 애플이 왜 망하지 않을 부분, 그 애플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수요가 줄지 않을 부분 미리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바로 다시 올라갈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이 하락분에 대한 회복을 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좀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매수가 용이하고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 오더라도 이 구간에서의 애플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 지금 노이즈는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구간에서 다시 이 300을 뚫고 이 구간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한번 280 구간에서의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300불 내에서 단기 트레이딩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제가 멤버십 분들과 그래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불만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멤버십 영상에서 장기적인 이 주봉과 월봉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를 생각을 해야 된다. 현재 구간에서 떨어져도 이 구간에 이탈할 확률은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쇼쟁이 마이클 버리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만큼 이 구간에서 이 밸류적인 요소로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팔기보다는 홀딩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런 구간에서의 이 하락으로 인한 패닉 셀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할 일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당연히 고통스럽고 그렇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팔고 도망갈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회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뭐 털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홀딩한다든가 그거에 선택을 되는 거지 지금 같은 낙폭에서의 하락일 때 파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또 달봉으로 보면 장대 월봉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달 두 달 이내에 회복이 가능하다. 월봉의 급락이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내려와서 그만큼 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고 저는 두 달 안에 이번 이제 실적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힘들게 버텼다가 한번 털어내고 급락. 이때 못 견디고 꽤 많은 개미들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회복을 했을 때 이 여기서 털린 사람들이 다시 못 들어오거든요. 이 기억 때문에. 그래서 버틴 사람만 요거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견디는 쪽을 택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이제 캐펙스를 쓰는 곳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쓰고 있어요. 뭐 전력 인프라라든가 뭐 데이터 인프라라든가 장기적인 스탠스를 보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큰 사용량에 대한 부분에서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더 견뎌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기술적인 분석으로 설명을 드려도 지금 구간에서의 무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415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 370불 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 호재 소식들이 좀 많아요. 뭐 인도량 관련 이제 곧 인도량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인도량이 잘 나올 거에 대한 부분들의 블룸버그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유럽이나 중국 인도량 부분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피지컬 AI가 눈여겨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사이버캡 소식들도 오스틴이랑 뭐 군데 얘기가 나오면서 뭐 테슬라의 좋은 호재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승이 이어졌고 요 상승분에 대한 이 하락 되돌림인데 이 부분이 2파로 깨지지 않고 중요 라인이 깨지지 않고 지지가 나와서 좋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매수세와 V자 반등을 통해서 이 200일선을 다시 그리고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요 라인 내에서의 기준을 잡고 홀딩이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뚫게 되면은 450불을 당연히 도전할 거고요. 이 구간까지도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가 받고 올라가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을 거래량과 캔들로 이겨내면서 호재 소식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요 상승 첫 번째 상승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다시 한번 3파 상승으로 이어가는 흐름이 가능해진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메타입니다. 이제 메타도 설명을 드릴 때 600을 기준으로 보되 요 하락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 하락을 했을 때 요 내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다시 상승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메타가 자 광고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산업들을 하는 시점들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팅 산업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쓴 캐펙스만큼 수익을 가져오겠다. 이 부분이 나올 때가 메타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음 이번 돌아오는 실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곽이 더 드러나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나면은 이제 시장은 환호할 거다. 그래서 요게 올라갈 수 있는 다시 200 일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부분은 자 요런 수익을 다 또 캐펙스에 다 꼬라박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빅테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크게 받지 못하고 다시 또 반도체나 인프라 쪽으로 상승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증시에게는 네 상승 지수의 흐름 자체를 깨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왔던 요 소식들은 이번 실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메타를 두고 계시는 분들, 제 600을 기준으로 이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에 매수한다라는 기준들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다 수익으로 전환될 거다.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이 구간에서 여기를 깨졌을 때 이 구간인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점이 나오기보단 110불까지 내려갈 거다. 그래서 요거 기다리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대로 110불까지 강하게 밀고 단 다음에 여기선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공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빠르게 이 100불까지 터치를 해가지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V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팔란티어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제 팔란티어와 협업을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요거는 V자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때 조금 이 110불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구간에서 추매를 좀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V자로 진행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서 125불 요 구간을 위에서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은 휩소로 작용한 게 될 거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팔란티어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120에서 125불을 팔란티어가 지켜준다면 요거는 이제 휩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입니다. 최근에 워낙 이제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잊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이 브로드컴이 사이클적인 요소도 다른 반도체들보다 덜 탈 뿐만 아니라 AGIC 맞춤형 칩의 제 최대 강자이고요.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포워드 PER은 높지만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가지면서 PEG로 봤을 때는 적절 밸류 이상 좀 높지 않은 밸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마벨과 비교했을 때도.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브로드컴이 좀 재미가 없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투자로 제격인 자리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는 저는 매수가 엔비디아처럼 유효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을 볼 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안전적인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브로드컴이 적절한 담기에 적절한 가격에 왔다. 그 근처에 지금 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오클라우드 섹터가 어제 메타 컴퓨팅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 기업의 백로그 주문 수주와 장기적인 플랜에서의 이 계약들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밸류를.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어제 얻어맞은 이 하락은 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오클라우드 전체. 아이램뿐만 아니라 네비우스 뭐 코어웨이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든 그 기준 안에서 이제 아이램 같은 경우에는 40불을 기준으로 매수가 용이하다. 이런 구간에서의 급락은 매수가 꼭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애매한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흔들릴 수 있는데 이 네오 클라우드의 이 컴퓨팅 산업, 이 데이터 센터 이 산업을 이 기업의 백로그 수주와 전체적인 계약 상황들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구간이 기회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비우스인데요. 네비우스는 여전히 요 추세 상승 추세 흐름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비우스가 첫 번째 이 네오 클라우드 대장으로서 지금 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뭐 아이렌하고 코어웨이브는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네비우스가 이 추세가 깨지면서 이 전체 네오 클라우드 섹터를 더 눌릴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 200불 다시 요 랭라인 있죠. 이 랭라인을 기준으로 이 100일선 부분의 요 부분까지가 네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다. 아이렌과 코어웨이브보다는 담기에는 네비우스가 최우선적이다. 네오 클라우드. 그래서 그런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네비우스 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추세가 안 깨지고 다시 반등을 하면 지금 네오 클라우드의 어제 하락이 끝날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반도체조차도 요 추세 흐름이 깨지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오 클라우드 섹터에 있는 대장주들도 지금 7월 내에서는 한번 요 흐름이 깨지는 흐름을 겪었다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어웨이브도 아이렌의 60불 자리가 이제 120불 자리였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리젝을 받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8불에서 이 80불 내에서는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코어웨이브한테는 좋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비우스가 그 상승 추세를 깨고 하락을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나 아이렌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네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부분은 여전히 시장 파이가 작지 않습니다. 메타가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잠식당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네오 클라우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떨어졌을 때 기회로 삼고 일정 부분 이상 포트에 담아서 들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메모리들을 볼 건데 SK 하이닉스 현재 여기서 리젝을 맞으면 최소치 되돌림이 어디다? 235만이다.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놨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지는 이 구간이고요. 삼성전자는 요 자리가 깨졌거든요. 마이크론도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부터 이제 모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좋고 다시 한번 요 자리에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잘 버티는 이유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ADR이 이제 미국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좀 흔들림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는 좀 더 HBM에서 최강자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신다는 마인드, 떨어지면 더 모으겠다라는 생각하는 마인드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부터도 모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31만 원까지 떨어질 거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넥라인 부분까지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이 29만 이 넥라인 부근에서 지지가 똑같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요 상승 추세가 안 깨졌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먼저 깨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SK하이닉스도 깨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지금 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넥라인부터 사실 모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2만 원까지 염두에 두면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48만 원까지는 이 랠리가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코스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방어는 일정 수준 이상 내에서 진행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 레버러지보다는 본주로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포모를 견뎌내신 분들이 좀 좋은 자리에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의 매수가 될 수 있다.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아갈 수는 있는데 이 추세가 깨졌다는 점에서 좀 이 부분이 좀 더 이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멤버십 영상에서 이미 이 자리에서의 이 하락폭의 캔들이 좋지 않다. 만들어진 캔들 자체에서 꼬리 달고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크게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캔들이 좋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1100 간마를 다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추세가 깨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핵심 자리는 1000불이에요. 그래서 1000불에서 견디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리젝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하지만 1000불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가 용이하다. 1000불부터 떨어지더라도 이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안에서는 이 마이크론의 하락은 이 메모리의 하락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깨짐으로 인한 변동이 커지는 부분을 감내해야겠죠. 그래서 그 감내하면서 여러분들이 난 떨어졌을 때 더 매수할 생각이 있다. 마인드 컨트롤이 그런 부분에서 변동이 커지더라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0불부터 모아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너무 좀 쫄려. 지금 이 추세가 깨져서 이것까지 깨질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좀 더 아래 구간에서 이 850불 내에서부터 모아가시는 게 좀 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들도 사실 그 캔들적 위치, 주가 위치를 보면은 아직 하락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전체 흐름이 한번 깨지면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일선까지는 열어둬야 됩니다. 뭐 애플도 그렇고 뭐 델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100일선까지 열어두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강력하게 반도체가 흐름이 한번 끊기면서 수급 리밸런싱 이게 이제 100일선 부근까지 전체적으로 찍고 이 시장 수급 불균형을 좀 균형화시킨 다음에 시장이 건전하게 상승을 한다면 더욱더 건전한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 두시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부분에서 패닉셀이 되는 트리거가 나오는 부분에서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벨도 저는 이 구간에서의 갭을 채우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게 AGIC 맞춤형칙 뭐 브로드컴이랑 마벨이랑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브로드컴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마벨이 적정 수준 이상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마벨도 들어갈 만한 조건이 된다. 왜냐면 지금 이제 시총이 젠슨왕이 말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4배 정도 더 상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의 하락에서의 조정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은 아직 반도체가 뭐 적정 수준 이상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먼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메모리 쪽 가장 강한 메모리 쪽에서 꺾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마벨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산업 인텔도 그렇고 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반도체 쪽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7월 달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서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관련 내용들은 멤버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코인도 한번 좀 날을 잡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풀어서 공개 영상으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